공공부조 사회보험 네. 이런 이제 기존의 복지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은 뭐고 기본소득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걸 네. 좀 설명을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설명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러니까 짤막하게 현대 복지 시스템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복지라고 그러면은 이게 복지라는 거대한 한 똑같은 덩어리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 복지 시스템은 역사적 기원과 성격이 전혀 다른 한 세 가지 정도의 제도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됐죠. 글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의 돈을 걷어서 돕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지하면 이걸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원래 역사적 기원이 그 유럽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하던 자선 활동이었었어요. 그러다가 16세기 이제 근대 국가가 생겨날 때부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국가가 이 기능을 빼앗아 갑니다. 사실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자선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권력이거든요. 또 중간 일종의 배급책 같은 역할이 그럼요. 부자들이 내면 우리가 받아서 그럼요. 나눠준다. 예. 지금 정부가 하는 역할 같은 거 예. 교회가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기부를 받고 죽어가는 부자들한테 이제 유서 드리면서 내놔라라고 얘기할 좋은 명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16세기에 이제 영국 특히 영국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 구빈법을 정리하면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게 공공부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제도 같은 게 이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건 그야말로 부자들 돈으로 가난한 돈을 돕는다 이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는 18세기, 19세기로 들어오니까 이 공공부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프롤레타리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존재하는데 이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갈 때 제일 논쟁이 심했던 게 이 노동자들을 빈민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예요. 그렇군요. 빈민으로 봐서 이 공공부조를 해주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서 감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1834년에 영국에서는 야 니네 이제부터 안 도와준다 굶어 죽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팽개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동자들이 소득이 있긴 있는데 아주 낮고 장시간 노동이고 그렇죠. 열악한 상황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언제 몸이 박살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빈민이 아니까 이제부터 니네들이 알아서 그야말로 각자 노성해라. 1834년에 이렇게 신구빈법을 만드니까 노동자들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자고책을 구했는데 금융기법을 활용합니다. 이게 데스튜 드 트라시라고 그 18세기에 이 프랑스 계몽주의자 수학자 유명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보험제도 있죠. 보험이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리스크긴 한데 그걸 여러 사람이 나눠서 조금씩 기여금을 해서 리스크를 풀링을 하면은 각각이 조금씩만 돈을 내더라도 전체가 그 위험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실업의 위험도 있죠. 뭐 산업재해의 위험도 있죠. 그 밖에 5만 가지 왜 리스크 투성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나라에서 안 도와준다니까 우리끼리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사회보험을 만들자. 보험을 만들자. 그래서 실업보험도 만들고 의료보험도 만들고 뭐 가족보험 이런 각종 보험을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그 20세기가 되면은 그 국가에서 다 가져갑니다 이거를.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벨기에 겐트라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노조가 실업수당을 관리합니다. 근데 다른 경우에 국가가 이걸 다 가져가서 국민 차원에서 이 보험을 만드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금융활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그런 기능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가 기여금을 내서 그 돈을 축적했다가 나중에 받는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 다 이걸 권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누가 누구를 돕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인 건강보험도 거죠. 건강보험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내야 될 기여금을 내고 받는다. 그럼 이건 다 사회보험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데 내는 거는 소득이 있을 때 내다가 많이 아파서 아픈 사람은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적게 아픈 사람은 뭐 덜 받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많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미리 내놓는 그런 성격인 거죠. 국민연금도 뭐 오래 사시는 분들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고령화의 위험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같이 풀링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요게 이제 사람들이 잘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사회 수당 및 서비스,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이건 20세기 상황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국가의 공공부조가 자리를 잡고 19세기하고 20세기 사이에 이제 사회보험이 자리를 잡는데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공공부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죠. 그리고 사회보험은 어떠냐면은 기여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직업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배제되잖아요. 아예 낸 적이 없으면 그렇죠. 못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국민연금 못 고용보험도 받는 거죠. 뭐. 실업급여도 아예 취업한 적이 없으면 못 받는 못 거죠. 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가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의 구조로 봤을 적에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소득을 만들 수 없는 사람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 노인들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청년들 아직 미취업 상태거나 불안전 상태인 청년들도 그렇고 가정주부들도 그렇고 이렇게 노동시장의 기능 부전 때문에 이게 빈 곳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네.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생겨난 게 베너핏 사회수당이에요. 네. 이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적이 많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아니면은 서비스, 현물 서비스로 지급되는데 요거는 20세기에 이제 복지국가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들어오게 돼요. 네. 그런데 기본소득은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원리가 다 다르죠. 네. 하나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하나는 우리가 내서 우리가 받는다. 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네네.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국가 전체의 사회 시스템 관점에서 이 빈 곳, 네, 네. 사각지대라든가 빈 곳을 메꾼다라고 하는 시스템 관리 차원인데 기본소득은 전혀 다른 그 철학적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공유 재산을 n분의 1로 나눈다라는 개념이에요. 공유 재산.